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2D 33강 폴리선 및 스플라인선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폴리선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스플라인선 그리는 방법을 각각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이론적인 내용 먼저 보면 폴리선이라고 하는 건 P라인이라고 쓰고요. 단축키는 PL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께 조절이 가능한 선과 원호를 동시에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 선이라고 하는 건 SP 라인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좀 비슷하죠, 위에 거하고. SPL이라고 씁니다, 단축키. 여기 S가 한 개 더 붙었어요. 얘는 지정한 점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을 그리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선과 원호를 동시에 그릴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플라인 선은 통과하는 자유곡선입니다. 둘 다 자유곡선이긴 한데 밑에 있는 이 스플라인 선이 좀 더 자유곡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작업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아실 거니까 예제 이렇게 켜고요. 도면 이제 이렇게 준비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우리가 P라인, 폴리라인으로 그릴 선이고요. 요 밑에 있는 쪽이 스플라인 선으로 그릴 겁니다. 여기서 스플라인 선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하면 딱 봐도 우리가 이제 그죠? 주로 그렸던 형상은 아니죠. 주로 그렸던 건 이런 형상들이죠. 원이나 반듯한 것들이었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반듯한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들어진 선이 있고, 그리고 요거 바깥으로는 일단 선이 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선을 사실은, 그쵸? 요걸 스플라인 선으로 이제 그리는 거고, 실제로 기계 제도의 상에서는 얘를 파단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근데 기계 제도적으로 보면 얘는 파단선이고요. CAD에서 이 선을 그리는 기능이 스플라인 선이라고 하는 기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무튼요, 우리 이 선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근데 이거 딱 봐도 우리가 늘 그리던 선의 굵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선의 굵기, 저 위드스라고 하는 걸 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폭이 5라고 돼 있어요. 많이 굵다, 그죠? 그래서 5가 수평으로 80가고, 그 다음에 반원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니까 R로 20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 40으로 해서 R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 선이 굵었다, 그러니까 긴 선으로 시작해서, 무슨 말이냐면, 높이가 긴, 여기가, 요 사이즈가 긴 거에서부터 이렇게 짧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사이즈를 10으로 해서 끝내는 쯤은 이제 사이즈를 10으로, 제로로 해서 이 폭을 이렇게 줄여가면서도 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목적으로 이걸 그린 거고, 우선은 여기를 풀리 라인으로 직선, 그 다음에 원호 그리고 다시 직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얘도 직선이긴 한데, 얘는 이제 선의 두께, 폭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오른쪽에 선 하나 그려주는데, 자, 우리 제가 여기다 내용을 안 적었네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여기다 특별히 적지는 않았네요. 어,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어 추가한다기보다 레이어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다, 그죠? 레이어, 이건 한번 써놓도록 하죠. 레이어, 추가하는 방법. 설명.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우리 DWT 있죠? 예, 맞습니까? 요거 DWT가 템플릿이었죠? 요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요. 예. 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냐면,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스플라인선 있잖아요. 여기 스플라인선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파단선임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보면, 요건 다 외형선인데요. 선의 색깔이 좀 달라졌죠. 예, 그쵸. 이 선의 색깔이 좀 달라요. 얘는 중심선이고, 얘는 중심선이 아니에요. 얘는 가는 실선이에요. 빨간색으로 할 거고, 지금처럼 빨간색 할 거고, 선의 굵기는 0.25 정도로 할 거고, 컨티뉴어스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특성은 여기 외형선의 특성하고 똑같지만 색깔 다르고 굵기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굵기는 요 가중치를 보면 굵기를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외형선은 굵고 이 선은 0.25짜리, 그러니까 외형선의 절반짜리 선으로 그릴 거라서 이건 좀 별로 굵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요. 자,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더 보면 오셔서 우리 작업하도록 하죠. 자, 우리 여기 열고요. 템플릿 들어가서 보니까 001번이었죠? DWT 만들어 놓은 거 001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누르고, 됐죠? 그 다음 줌올 한번 하셔야겠죠? 줌올 한번 해주시고, 네. 전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아이고. 자, 됐죠? Z 엔터, 줌올 해주시면 됩니다. 올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다가 줌올 하셨죠? 화면 꽉 채웠습니다. 자, 그럼 폴리라인으로 그릴 겁니다. 아까 제가 단축키는 PL이라 그랬죠? 자, PL이라고 치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PL이라고 치면 어떻게 나옵니까? 폴리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요거 확대해서 조금 보면, 요거 보이십니까? 확대해서 좀 보면 중간에 요 그림 혹시 보이세요?
요 아이콘의 형상이에요. 얘가 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수평으로 갔다가 요렇게 꺾여서도 가나 봐요. 맞죠? 그래서 얘는 직선하고 원호가 같이 그려져요. 같이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그린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린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순서를 정한 어떤 설정에 의해서 직선으로 갔다가 원으로 갔다가 다시 직선 갔다가 원으로 각각 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림을 그릴 때. 이해됐죠? 자, PL이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보시죠. 자, 치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상단에 뭐 시작점이라고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작점이라고만 나오지 여기 어떤 옵션이 나오진 않죠, 아직은.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포인트를 한번 찍어 주셔야지 옵션이 나와요. 일단 한번 아무데나 콩 찍어 주세요. 콩 찍어 주십시오. 자, 찍고 나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하단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은 여기 한 점, 첫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직선으로 그릴지 아니면 이 점에서부터 원으로 그릴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정은 하단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디폴트, 즉 기본 값은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면상에 필요한 건 사실 선으로 그리는 거죠. 80만큼 선으로 그린 거니까 사실 지금은 뭔가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되는데, 자, 한 가지는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그리던 선의 굵기하고 달라요. 기존의 선의 굵기는 한 요 정도였다면, 그죠? 지금은 5mm라고 해서 좀 굵게 해야 돼요. 폭을 좀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커맨드 창의 옵션에 보면 폭이라고 해서 W라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위더스예요. 이게 폭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지만, 예, 폭이죠. 그래서 우리가 W 옵션 들어가서 지금 이게 아마 제로로 되어 있을 텐데요. 요게 제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얼마로 바꾼다? 숫자 5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굵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되셨죠? 그럼 할까요? W 됐습니까? W라고 쳤습니다. 예, 옵션 하나 더 켜주는 거예요. 어떤 옵션? 하단에 요 폭이라고 하는 요 옵션 켜준 거예요. 이해됐고 엔터 치고요. 자, 그래놓고 여기 물어보죠. 얘가 시작폭 얼마냐? 그러니까 첫 점에서부터 수평선 그릴 건데 여기 시작부터 너 굵기 얼마 줄 거냐? 그 뜻이에요. 그럼 얼마 줄까요? 우리 5 준다 그랬으니까 시작도 5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볼 텐데요. 그때도 5를 줘야 돼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자, 5라고 주고 지금처럼 됐죠? 5라고 주시고 엔터 한번 치고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폭 지점은 또 폭 얼마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5가 들어가 있죠. 얘가 챔프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 챔프 할 때 우리 D값 줬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D값 한 번만 주니까 그 값 그대로 따라오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P라인도 한번 이 어떤 그 시작점 폭을 값을 주고 나면 자동으로 두 번째도 5라고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얘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들어있는 숫자가 원래는 0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첫 점을 우리가 5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끝에 있는 폭도 5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왜? 시작도 5니까 끝도 5인 거니까요. 맞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자, 그랬더니 선이 이제 이렇게 굵게 나와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가로 방향 놓고요. 우리 그 편하게 그리는 방법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80 주면 거니까 그냥 상대 좌표 줘도 되겠지만 이 방향 놓고 그냥 어떻게 줄까요? 80 주시면 되겠습니까? 80 주면 그냥 80 그려집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제가 이거 ESC로 안 빠져나가고 한꺼번에 쭉 그릴 거라서 제가 ESC 안 눌렀어요. 이따가 한번 또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꺾이는 건 원어죠. 맞죠? 요렇게 꺾이는 건 원어로 꺾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단에 옵션 한번 봐보세요. 하다 보니까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요. 이걸 한꺼번에 해야 돼서 PL 아무나 콩 찍고 그다음에 이거 80 주고 일단 왔습니다. 뭐냐면 하단에 이제 원으로 돌릴 거니까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으로 돌릴 거죠. 그러면 하단에 여기 호라고 하는 부분에 A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눌러서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라고 한번 쳐보세요. A라고 치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해되셨죠? A라고 주면 원호가 이렇게 꺾여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 수직 방향으로 놓고 요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신 다음에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 거리 값이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40 주셔야 되죠. 요거 반경으로 해서 20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반짜리만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여기는 지름 값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름으로 넣게 되어 있죠. 너무 확대했네요. 이렇게 지름으로 선이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름값인 우리가 40을 주셔야 돼요. 자, 윗방향 놓고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됐네, 그죠? 엔터, 공 찍고 A 엔터. 폴리라인이 이런 게 약간 조금 애로사항이에요.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조금 애를 먹어요. A 주고 요 윗방향 놓고 얼마 줄까요? 40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고. 그죠? 선을 계속 끊어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할까요? 요거 이제 직선으로 가야 되죠. 수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라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예, 그거 명령어도 밑에 있어요. 보시면 라인이라고 해서 L 있습니다. 요거 다시 실행에 시켜주시면 돼요. L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L 주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럼 똑바라졌죠? 자, 요 방에 놓고 이것도 얼마입니까? 6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쪽 수평 놓고 60이라고 쭉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얼마라고요? 10이고 끝은 0이라고 하시면 돼요. 두께. 아까 그 폭대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은 폭이 5mm로 일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시작은 10으로 바꾸고 끝은 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모양을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됐죠? 폭입니다. 다시 폭으로 들어가세요. 자, 폭으로 다시 들어가서 W, 엔터. 시작은 얼마라고요? 지금 시작에 5 돼 있는데 이거 얼마죠? 바꾸자고요? 10으로 바꾸고요. 10, 엔터. 끝은 얼마로 바꾸자고요? 여기. 요거는 0으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이제 폭을 좀 달리 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러니까 0 주고 엔터 치시면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놓고 적당히 수평선 딱 붙여놓고 20이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ESC.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좀, 그쵸? 폴리라인으로 선을 좀 그릴 일이, 그닥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어를 알아놓아야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굵은 선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꼭 레이어에서 안 굳히더라도 폴리선 이용해서 선을 굵게 해주거나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 정도로 쓰고 실제로 뭔가 드로잉을 하거나 뭔가 할 때는 이 쓰임이 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그러나 그 기능은 조금은 알아놓으세요. 폭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3번에 이어진 선을 그려야 되지 중간에 끊어먹으면 쟤처럼 아까처럼 막 계속 애를 먹어 처음부터 또 그려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쵸? 예, 요걸 그닥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아시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초 CAD 2D에 대한 이제 시작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요 과정은 요거는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엔요. 자, 요거 도면 그릴 때, 이제 얘를 그릴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특별한 형상은 아니에요. 그죠? 되게 평이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봐왔던 것보다도 조금 더 수준 레벨은 조금 많이 낮아진 그림인데, 요게 이제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스플라인 선을 그린다 그랬죠. 우선은 이거 늘 그리던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수직 수평선으로 중간에, 이거 그냥 다 그려봅시다. 중간에서부터. 수직 수평선 그려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수직 수평선부터 X라인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엑셀 엔터 치시고 중간에 콩 찍고 오른쪽 그 다음 위쪽 콩콩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교차점 지점에 뭘 그립니까? R10이라고 하는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키홈 부분도 만들면 되겠죠. 일단은 R10부터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입니까? 그냥 10 주시면 되죠. 10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 있죠. 제가 이거 키홈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그릴까요? 요거 그리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어요. 치수가 얘서부터 여기까지 옵셋 하려고 그랬는데 옵셋의 값이 없어요. 물론 계산하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없지만 얘 밑바닥에서 요 꼭대기까지는 23이라고 나와요. 그 말은 여기에 우리가 보조선 수직선 하나 그어서 X라인으로 그 선을 23 옵셋 해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엑셀 엔터 치시고 여기 4분점 180도에 있는 4분점 콩 찍고 수직 방향 놓고 한 번 더 콩 찍어주고 ESC 요 선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옵셋 얼마? 23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O 엔터 23이라고 주고 엔터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누르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각각 5mm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옵셋 5 해주고 5 나누기 2로 해주시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윗방향 클릭 또 수평선 클릭 아랫방향 클릭으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ESC 몇 번 눌러서 나오고요. 자, 우리 도면 저장하는 거 미리 한번 하고 갈까요? 상단에 도면 저장하는 거 디스켓 모양 보이죠? 예, 요즘은 이런 거 안 쓴다 그죠? 예, 지금 사람들한테 요거 물어보면 이거 모를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아이콘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USB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디스켓입니다. 예, 좀 여담이지만 여러분 웃고 가시라고. 요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 모양이에요. 예, 3.5인치. 어쨌든 이 모양이 이제는 좀 USB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담이지만. 예, 어쨌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디스켓 모양 저장 누르시면 첫 번째 저장할 때는 저장 위치를 물어보거든요. 바탕화면에다가 두고 그냥 저는 요거 드로잉 1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이제 앞으로 컨트롤 S 눌러가지고 계속 저장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세이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저장하고 나서는 계속 여기에 계속 저장이 돼요. 예, 컨트롤 S를 자주 누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을 오른쪽으로 했죠? 그럼 요거 보조선 필요 없고. 자, 요 선, 요쪽 부분 선 어떻게 정리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필렛으로 이거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해봅시다. F 엔터 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어디요? 여기 남기는 선이 여기 클릭 해주시면 남고 또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 해주셔야지 남기는 선 바깥으로는 다 지워주죠. 같은 방법으로 또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엔터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해주시면 깔끔하게 선이 잘 지워져요. 예. 자, 그 다음에 TR 엔터 치시고 여기 잡고 엔터 요 사이는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홈 부분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중간에 이제 여기 요 원 보이시죠? 요거 얼마입니까? R19의 원입니까? 오케이. 자, C 엔터 교차점,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여기가 R19죠? 그냥 19 주시면 되겠네요. 예, 19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6파이 64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4-8파이의 센터를 지나가는 여기 중심선이죠. 자, 그럼 얘도 그림은 그려야죠. C 엔터 중간에 콩 찍고 D 엔터 지름값 줄 거니까 64파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성했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 8파이 빼놓고 요 바깥에 두 개도 다 만들어 버리죠. 이거를 스플라인 선을 그려놓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순서상으로는 얘 원들 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선 주고 트리밍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먼저는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얘 다 완성하고 이걸로 이렇게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트리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80파이, 90파이 각각 80파이, 90파이네요. 이해됐죠? 자, C 엔터 엔터 콩 찍고 지름 줄 거니까 D 엔터 80파이 엔터 또 C 엔터 중심 콩 찍고 D 엔터 지름 90파이라고 각각 주시면 돼요. 자, 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아직은 좀 기억할 만하죠. 예,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도면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예, 와야 되죠.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선을, 요거는 중심선이니까 요거는 미리 레이어에서 중심선 바꿔놓는 게 조금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보니까 4-8파이니까 여기 교차점에다가 8파이 하나 그려놓고 어레이 돌리면 문제 없겠네요. 자, 아이고, C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지름 줄 거니까 D 엔터 그럼 지름은 얼마? 8파이니까 8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 AR 엔터를 주고 원형 배열로 이거 돌려야 되는 건 이해하시죠? 잡고 엔터 여기 원형으로 돌릴 거니까 원형 클릭하고 교차점 콩 찍고 기본값이 항목이 6개니까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가 항상 요거는 항목을 4개로 바꿔주시면 돼요. 4로 자, 요거 드래그 하셔서 4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이상 없고 그럼 닫기, 배열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세요. 컨트롤 S 누르시면 하단에 명령어 창에 이렇게 퀵 세이브라는 뜻이 나와요. 그럼 내가 세이브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선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정리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우리 스플라인 선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이 스플라인 선은 지금 가는 실선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가는 실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레이어에 지금 없잖아요. 맞아요. 레이어 이제는 레이어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레이어 한번 들어가시죠. LA 엔터 들어오시고. 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게 요거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요거 디포인트하고 이건 아니죠. 이건 최초에 있었던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건 얘예요. 그 다음 여기 뭐 추가한다고요? 한글로 가는 실선이라고 할 거예요. 예. 요 가는 실선의 쓰임이 되게 좀 많아요. 해칭할 때도 써야 되고 하단선 써야 되고 기타 등등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실선이라고 적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실선이라고 하는 거 쓸 거고 그 다음에 굵기는 0.25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기억하고 자, 상단에 요거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세도면층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가는 실선이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여러분들 알기 쉬운 걸로 쓰세요. 전 이걸로 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흰색을 빨간색 하자 그랬고 맞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니까 그냥 쓰면 되겠네요. 실선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값 이게 아니죠? 0.25 요거 쓸 거예요.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 클릭하고 빨간색으로 클릭해 놓고 확인 누르고 자, 컨티뉴어스 그냥 그대로고 기본값 요 가중치 기본값 클릭하고 이건 얼마? 0.2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0.25 됐죠? 오케이 0.25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정상이에요. 가는 시선에 빨간색에 컨티뉴어스에 0.25 쓰겠습니다. 사실 요 데이터 값도요. 요 값도 우리가 사실 전산학용 기계제도 기능사 큐넷에서 있는 그 내용 지금 제가 발췌해서 한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큐넷에 있는 전산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시험 양식에 보면 또 요구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 기준으로 지금 그 근거로 요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없으면 요거 닫기 누르고요. 자, 그러면 상단에 레이어 여기 들어가서 욕삼각형 눌러보면 여기 가는 시선 들어있는 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러면 선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라인 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 선을 가는 시선으로 레이어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자, SPL로 한번 그려봅시다. SPL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SPL이라고 하고요. 한영키 누를게요. SPL, 한영키 눌러주시면 돼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SPL이라고 치니까 여기 나오죠? SPL,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여기 아이콘 한번 볼까요? 그림? 여기도 지금 어떻게 생겼나요? 산 모양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요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그림이 자유곡선이에요. 자, 어쨌든 요거 SPL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선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물었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얘도 뭐 메서드도 있고, 메드도 있고, 객체도 있고 한데, 글쎄요. 이걸 다 쓸 일이 있을까? 잘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냥 첫 점 찍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방식은 그냥 디폴트값 그대로 내비둘 겁니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클릭을 해서 선을 이렇게 그냥 구부정하게 곡선으로 그냥 이어서 갈 겁니다. 예, 특별한 어떤 룰을 안 만들 거라는 소리예요. 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SPL 엔터 치시고, 자, 여기 언저리 한번 요 끝점에 클릭이 되죠. 여기 끝에 끝점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디 클릭하냐면 그냥 지그재그로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클릭했으니까 다음 여기 클릭 한번 하고, 여기 클릭 한번 하고, 여기 클릭 한번 하고, 또 여기 클릭 한번 하고, 이게 지그재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점에 가면 이렇게 붙죠. 그럼 끝점에 가서 여기 콩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놓고 여기 주의할 점, ESC 누르시면 안 돼요. 엔터를 3번 쳐주십시오. 엔터 3번 치셔야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번 더 3번 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ESC 몇 번 누르고. 이까지 와가지고 ESC, 기껏 만든 ESC 누르면 다시 제자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꼭 3번 쳐주십시오. 저는 엔터 3번 칩니다. 됐고요. 됐죠? 자, TR 엔터. 잠깐만요. 2번도 될까요? SPL. 여기 콩 찍고, 지그, 여기 한 번 더 클릭. 엔터 2번, 한 번, 2번. 안 되죠. 계속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엔터를 제가 3번 치라고 그랬어요. ESC. 2번 더 될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엔터 2번도 됩니다. 왜 자꾸 제가 3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SPL 엔터 여기 그쵸? 끝점 클릭 여기 지그 끝점에 제그 엔터 한 번, 2번 그 다음에 ESC 됐습니까?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형상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똑같이 곡선 그릴 수는 없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비슷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 어떻게 할까요? 이 선 선택하고 뭘로 바꾼다 그랬죠? 레이어 들어가셔서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TR 엔터 치고 요거 기준 엔터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요건 더 사라졌네요. 여기 지워지는 바람에 사라졌고 요 중심선은 제가 안 지운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BR 브레이크 명령어 기억나시죠? 끊기기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딱 붙여서 지우시는 거는 좀 비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저는 어떻게 얘를 마무리 짓냐면 중심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선이 여기도 통과해서 같이 선상에 있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주는 편이에요. 다 안 끊어주고요. 조금 중심선을 튀어나오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얘는 같은 동심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피치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같은 간격의 원의 중심이 똑같이 있는 거를 이제 피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치원의 위치가 서로 다 같다는 걸 뜻하려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다 커팅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커팅 안 하고 표현상을 이렇게 내비둡니다. 여기 선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시키려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플라인 선 요거 만들어주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자, 이해됐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중심선이잖아요. 요거 선택해서 다시 중심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끊어주는 거 기억나시죠? BR 엔터. 바깥에 클릭하고 안쪽으로 몰아서 여기 클릭. 엔터. 여기 클릭하고 안쪽으로 몰아서 클릭. 또 엔터. 이번에는 안쪽에 클릭하고 바깥으로 몰아서 클릭. 자, 나머지 이런 선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레이저로 지우시고. 얘도 중심선도 BR 클릭 여기 클릭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띄워주고 요거 지우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도면 보면은 이해가 됐나요? 우리 도면 검도를 하면 특이사항이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개 남았네요. 뭐 남았습니까? 레이어 저장해야죠. 템플릿으로 저장해야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 등록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사실 이거, 우리가 레이어에다가 이거 가는 시선 먼저 넣고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죠? 왜냐면 템플릿 저장할 때는 얘도 템플릿 잘못하면 저장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화면을 그냥 다 지울 겁니다. 이해됐죠? 다 지우고 레이어는 그냥 이대로 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습하실 땐 가는 시선 요거 먼저 만들어 놓고 해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그 템플릿에 업데이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여기서 업데이트 해버리면 이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템플릿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거 백으로 해서 좀 지울 거고요. 이레이저 지우고 Z 엔터, A 엔터로 주목을 한번 해준 상태에서 자, 상단에 여기 심볼 들어가는 거 아시죠? 템플릿 만드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심볼 왼쪽 마우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뭐가 뜬다고요? 도면 템플릿 뜨죠? 예. 요거 클릭하고 여기는 클릭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마우스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여기 뜨면 요 도면 템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됐죠? 여기 들어가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도면 템플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 자, 그럼 요 위치는 아마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얘를 2번으로 만들까요? 상관없겠는데 업데이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놓으시죠. 요거 한 번 더 클릭해 놓으시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한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할 때는 우리 이거 뭐 002번도 만들어 보고 그럽시다. 예. 지금은 그냥 001번에다가 업데이트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클릭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럼 하단에 보면 파일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있는 거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장 누르면 이렇게 뭐라고 떠요. 이미 존재하는데도 대체하시겠습니까? 혹은 뭐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 하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냥 덮어쓰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확인한다?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예, 이해됐죠?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잠깐 리뷰해드리면 오토캐드 2023의 2D 33강이고 폴리선하고 스플라인선을 각각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이제 그 템플릿도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했네요. 그죠? 자, 여기 스플라인선, 이렇게 폴리선도 그렇지만 폴리선은 두께 우리가 주면서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폴리선 그릴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많지는 않지 싶은데 그래도 좀 알아놓으면 뭔가 쓸모는 있을 거예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스플라인선이 훨씬 더 많이 쓸 걸요. 우리가 이제 부분 단면으로 뭔가 그려야 되거나 뭔가 어떤 영역만 특별하게 다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제가 방금은 이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이제 부분 단면 바깥과 안쪽의 어떤 경계선을 만들 때 뭐 그렇게 쓸 때는 이 자유곡선 즉 스플라인선으로 해서 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플라인선을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실무에서는요. 어쨌든 둘 다 알아놓으시면 유용한 명령어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